감사가 75세인 나의 일상 습관인 이유. 모든 것을 바꾼 그 아침. 안녕하세요. 소중한 여러분.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의 비밀이 돈, 완벽한 건강, 심지어 고민 없는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기쁨의 열쇠가 너무나 간단하고 지금 당장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서 제가 농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정도라면 어떨까요? 3년 전 72세였을 때 제 인생에서 최악의 아침 같았던 날에 잠에서 깼습니다. 관절염이 심하게 아팠고 오래된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일출이 제 부엌 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선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못되어가는 모든 일에 집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엇인가를 그 어떤 것이라도 찾아서 감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차의 따뜻함과 일출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기로 선택한 그 한순간이 제 황혼기 전체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감사가 어떻게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상 습관이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계시든 어떻게 여러분의 삶도 바꿀 수 있는지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포인트 1. 감사가 뇌를 행복으로 다시 연결한다.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우리 뇌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를 규칙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알아차리도록 마음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아서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제 이웃 김영애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이신데 예전에는 걱정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대화할 때마다 몸의 아픈 곳, 생활비, 손자 손녀 걱정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본인이 고마움 일기라고 부르는 것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잡초 대신 나비 정원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름다운 점은 이것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잘 자고 더 강한 면역 체계를 가지며 불안을 덜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말 그대로 걱정할 이유보다는 감사할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포인트 2. 작은 순간들이 신성한 보물이 된다. 제가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감사가 어떻게 평범한 순간들을 특별한 기억으로 바꾸는지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때 손자 손녀의 단순한 전화 한 통이 보물이 됩니다. 아침 커피의 맛이 작은 축제가 됩니다. 심지어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도 부드러운 교향곡이 됩니다. 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사시는 제 친구 박철수 할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는 조용한 저녁 시간이 두려웠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그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알았던 모든 사랑과 가장 깊이 연결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에 감사하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침묵이 아내의 웃음소리를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요. 건너편의 빈 의자에도 감사하신다고 합니다. 43년 동안 그 자리를 채워줄 누군가가 있었다는 축복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라고요. 이것이 감사의 마법입니다. 우리의 상실을 지우거나 삶이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외롭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포인트 3. 인정을 통해 관계가 깊어진다. 인생에서 더 일찍 배웠으면 좋았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이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도 종종 우리에게 더 사랑스럽고 관대해집니다. 2년 전부터 간단한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제 삶의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구체적인 무언가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항상 가족 사진에 저를 포함시켜주는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전주에는 우체부 아저씨에게 매일 아침 밝은 인사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제 삶의 모든 관계를 강화시킨 작은 감사 표현들입니다. 25세인 제 손녀 사라가 최근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노화에 대한 그녀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말이죠. 할머니께서 나이 드는 것이 쓸쓸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평생 모아온 모든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포인트 4. 의사를 놀라게 한 건강상의 이점들. 저 자신도 놀랐기 때문에 이것을 꼭 나누어 드려야겠습니다. 매일 감사를 실천하기 시작한 후로 담당 의사가 제 건강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밤에 더 자주 깊이 잠들며 스트레스 관련 문제로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이 점은 에너지 수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두려워하며 잠에서 깨어나 아픈 곳이나 걱정거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오늘 무엇을 발견해서 감사하게 될지 궁금해하며 잠에서 깹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81세인 제 친구 이정자 할머니는 고관절 수술에서 회복하실 때 감사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수년간 자신을 지탱해준 몸, 자신을 여러 곳으로 데려다준 몸, 수많은 포옹을 해준 몸에 감사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물리치료사가 그녀의 빠른 회복에 놀랐다고 해요. 정자 할머니는 감사가 몸과 맞서 싸우는 대신 함께 협력하도록 도왔기 때문이라고 믿으신답니다. 포인트 5. 감사가 상실을 유산으로 바꾼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모두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소중한 친구들, 가족, 그리고 아마도 우리 자신의 건강이나 독립성을요. 감사는 이런 상실의 아픔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신성한 무언가로 바꾸어줍니다. 3년 전 52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었을 때 감사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부서진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제 슬픔이 실제로는 우리가 나누었던 깊은 사랑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요. 제 눈물은 단순히 상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깊은 사랑을 경험했던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제 그가 가장 그리울 때 저는 유산 감사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합니다. 잃은 것에 집중하는 대신 그가 제게 주어서 여전히 제가 간직하고 있는 것들에 감사합니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그의 사랑은 제 일요일 오후 음악회에서 계속 살아있습니다. 아침에 까칠한 저에 대한 그의 인내는 저 자신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웃긴 농담들은 기억할 때마다 여전히 저를 미소 짓게 합니다. 이런 종류의 감사는 우리의 슬픔을 줄이지 않습니다. 그 슬픔을 만들어낸 사랑을 기리며 슬픔을 존중합니다. 포인트 6.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상 실천법. 이제 이게 좋긴 한데 실제로 감사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지? 라고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점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수업도, 완벽한 환경도 필요 없습니다. 열린 마음과 하루에 몇 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제게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가 끓는 동안 부엌 창가에 서서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무에 비치는 모습일 수도 있고, 학교 가는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일 수도 있고, 단순히 또 다른 하루를 보기 위해 잠에서 깬다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감사 돌아보기라고 부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며 그날을 더 좋게 만들어준 한 사람, 기쁨을 가져다 준 한 가지, 그리고 소중한 것을 가르쳐준 한 가지 도전을 찾습니다. 어떤 날은 쉽습니다. 어떤 날은 더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무언가는 있습니다. 또한 감사 편지도 씁니다. 선물이나 특별한 날에만이 아니라 평범한 친절에 대해서도요. 마트 직원의 인내심에, 이웃이 텃밭 토마토를 나누어 준 것에, 의사가 진정으로 들어주는 시간을 내준 것에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작은 감사의 행동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멀리 퍼져나가는 친절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포인트 7.
삶의 평범한 기적에서 기쁨 찾기. 아마도 감사가 저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가장 평범한 순간들에서 경이로움을 찾는 능력일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고 있을 때 모든 곳에서 기적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제 늙은 손이 여전히 책장을 넘길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제가 쓰다듬을 때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기적입니다. 마트에서 낯선 사람의 미소가 기적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수십 년간 바라보았던 같은 풍경에 새로운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85세인 제 친구 최도순 할머니가 아름답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기적이 드물고 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그것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일 뿐이에요. 이런 관점이 제 75세의 눈을 다시 젊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들, 삶이라고 부르는 이 선물에 감탄할 새로운 이유들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감사 여행이 오늘 시작된다. 소중한 여러분, 이 진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를 실천하기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그 이상이든 건강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계시든 경제적 걱정이 있으시든 나이가 들면서 따라오는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든 감사는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완벽한 환경이나 완벽한 건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계신 그 자리에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주변을 둘러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지금 보고 계신 기기? 머리 위의 지붕? 심장이 뛰고 폐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감사 여행이 시작됩니다.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번 주에 시도해볼 작은 감사 실천이 있나요? 감사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 기분만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감사할 이유를 찾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의 위로나 영감을 주었거나 단순히 미소 짓게 해드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메시지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감사에 변화시키는 힘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잠에서 깨는 매일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프레전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할 이유들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고마워할 것입니다.